주사회 박과의 승부. 박근혜 전 대통령 이제 재판을 내일부터는 주사회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뭐 고령이고 해서 건강도 안 좋고 해서 좀 늦춰달라고 변호인단에서는 요청을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은 모양이군요. 그렇죠. 통상적으로는요. 네. 4주에 한 번 재판합니다. 보통 3, 4주에. 네. 근데 주4회는 아주 이례적이고요. 그렇군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게 그 검찰에서 진술 조서를 증거로 낸 게 430여 명이에요. 네. 그럼 이게 변호인 입장에서는 동의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이게 동의를 안 하는 사람 다 증인 불러야 되고요. 실제 증인이 몇 명 될지는 모르지만 이재용 부회장 경우를 보면 증인이 40여 명이에요. 근데 특검 사건은 3개월 이내 해야 되는데 네. 지금 이게 6개월 다 돼도 선고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대통령은 이재용보다 이게 18가지 혐의 아닙니까? 따라서 이게 제가 보기에는 주사회 해도 거의 이게 10월 16일까지 못하면 다시 이게 그 석방에서 불구속 재판이 되는 네. 이런 경우까지 이게 상정이 가는 아주 이게 그 고난의 어떤 강행군이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1심 구속 기간이 6개월이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는 10월까지는 나와야 되니까 지금 뭐 그 많은 증인들을 불러서 전부 재판을 진행하려면 주사회를 할 수밖에 없다. 아마 재판부는 이렇게 판단한 모양이거든요. 그게 주4회 해도 네. 제 말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왜냐하면 이게 이재용 부회장도 주 2, 3회 해도 40명인데도 지금 이게 못하고 있는데 네. 430명이면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 보입니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재판정을 찾아서 뭐 힘내시라 하시고 그래서 뭐 재판부가 좀 힘들다 이런 얘기도 들려요. 그렇죠. 재판이 이제 물론 뭐 그건 본인들의 의사긴 하지만 재판정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아니면 어떤 특정 지지자에 대해서 그렇게 지지반을 하는 것 자체가 네. 사실은 적합하지는 않죠. 예전에 그전에도 문제가 됐던 게 변호인이 대통령님이라고 계속 불렀잖아요. 피고인을. 그것도 적절하지 않은 발언이고요. 그럼 결국 재판이 공정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소란을 피우거나 아니면 특정 단체나 개인이 와서 피고인에 대해서 지지하는 발언이나 이런 걸 하는 것은 재판이 혼란스러워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적절하지 않고요. 주도적으로 제가 볼 때는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 같은 경우는 일부러 방청권을 많이 이렇게 신청도 하고 거기 가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힘들 때마다 힘을 주려는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네. 법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내려야 되는 거니까 네. 법정 안에서는 그런 발언을 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고요. 몇 명은 또 태극기를 들고 들어갔다가 그게 문제가 돼서 제지를 받은 적도 있었기 때문에 지난 헌재에서도 그런 얘기도 있었지 않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도 변호인이 태극기를 두르고서 행동을 하고 이런 이제 제지를 당하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런 행동들은 사실 법정에서 바람직하지 않고요. 법원에 나와서 본인의 의사를 발표하는 건 충분히 허용돼야 되지만 그런 행위들이 결국은 법원의 판단에 어떤 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자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 주 사회 재판에 대한 방청권 추첨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방청권 응모를 하러 온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을 한번 만나봤습니다. 한번 보시죠. 아까 여기 어떤 하자 적었어? 아니, 우리 둘이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어르신이 앉아가지고 날 보고 모집 책임에 그래서 채널의 기자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모집 책임이 얼마나 빠르다고 그래요. 너무 화가 나서 소문낸 게 아니고 그냥 모집 책임자고. 방청권을 빼는 거지. 방청권을 뺏는다고요? 아니 집에가 많은 수사가 많이 오잖아요. 그러면 방청권을 당첨되고 걔네들이 다 가져가 버리잖아요. 그만큼 비는 거예요. 우리가 방청권을 뺏기는 거지. 그러면 실상적으로 막 방청국에 가면은 빈 거야 그 자리가 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과 그 최순실 씨 측 변호사 간의 신경전도 아주 요새 좀 벌어지고 있다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경재 변호사를 노려보기도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마도 누가 먼저 이 신문을 하느냐 이거를 갖고 사실은 뭐 시비가 아니라 이 논란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결국은 우리가 같이 재판을 받게 되는 과정 속에서 언론에서 많이 이제 분석을 하기를 끝까지 공동정선으로 가지는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의 어떤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실은 예를 들어서 박 대통령 입장에서도 최순실이 다 했다라는 입장을 견제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시작할 때부터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유영하 변호사가 한마디만 했었어도 박 대통령이 여기 오지 않았다. 그 말은 어쨌든 최순실 씨가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내가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야 된다라는 어떤 입장을 암시하는 거였고 또 거꾸로 최순실 씨 입장에서도 사실은 박 대통령한테 미룰 수밖에 없는 대목이 또 있어요.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이제 주사회 재판이다 보면 진짜 자신들의 어떤
어떤 그 이해 관계에 첨예하게 부딪히는 순간이 분명히 또 드러나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것이 좀 일찍 닥쳤다. 사실 그런 신경전을 그렇게 노출할 이유는 없는데도 불구하고 네. 아예 뭐 최세원으로 불러달라. 사실 그렇게 이야기할 이유가 분명히 존재는 하죠. 왜냐하면 공식적인 재판이기 때문에 최순실이라고 부르지 말고 최소원으로 불러달라. 그런데 그건 그날 하지 않고 나중에 뭐 전화로 하든 뭘 하든 그 재판정 앞에서 그걸 노정할 필요는 없는데도 네. 불구하고 그 모습을 보였다 하는 건 앞으로도 신경전이 더 있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거를 암시하는 그런 대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앞으로 주 4회 재판이 진행되는 최순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 앞으로 두 사람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시오유라 앙숙 사촌. 지난주 정유라 씨가 외국에서 귀국한 자신의 아들과 만났습니다. 구속된 국정농단 관련 인사 중 첫 번째로 석방된 장시호 씨도 아들 곁으로 갔죠. 하지만 친형제 이상으로 가까운 줄 알았던 두 사촌은 지금 사이가 매우 나빠 보입니다. 당분간 만날 가능성도 희박해 보이는데요. 영상으로 두 사람의 엇갈린 희비의 순간을 담아봤습니다. 먼저 보시고 나서 계속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일 벌어지게 돼서 정말 죄송합니다. 국가가 앞으로 검찰 조사에 상세하게 됩니다. 한 말씀 해주시죠. 국내 어디 거주하실 예정이십니까? 들어갑시다. 엄마 못 만났죠? 네, 만나겠습니다. 사촌언니랑 연락 안 하는 이유가요. 아까 그 재판에서 어머니에 대해서 좀 불리한 지원을 했기 때문인가요? 아니고요. 원래부터 사이가 저는 좀 공정합니다. 박근혜 씨 만나실 계획 있으신가요? 네. 정유라 씨 이번 주에 또 재소환이 예정돼 있는데 이번에 새로 혐의가 발견되면 영장을 재청구해서 그게 받아들여질 수가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요. 제가 보기에 그 재청구 가능성도 50% 이하고 네. 설령 재청구하더라도 법원에서 이게 발부될 가능성은 더 낮다. 이렇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영장을 새롭게 재청구하려면 네. 신규성, 뭔가 이게 새로운 증거가 있어야 되고 네. 그다음에 명백성, 이게 범죄를 입증하는데 명백해야 되는데 실제 그 업무방해, 위계, 공무집행방해는 이미 법원에서 판단을 했고요. 기각이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제 뇌물 부분에 새로운 게 놓여야 되는데 이 부분이 이게 덴마크하고 동의 부분. 왜냐하면 이게 범죄 인도 청구할 때는 뇌물이 빠져 있었거든요. 이런 이제 그 절차적인 문제도 있고 또 실제 그 전 남편하고 이번에 그 마필 관리사 이런 분들 추가 조사, 참고 조사 했잖아요. 네. 근데 그게 뇌물 부분에 아마 유의미한 진술이 나오기 좀 어려울 걸로 보이고. 네. 물론 이제 그 추가로 남은 게 범죄 수익 은닉하고 그다음에 외국환 관리법이 있는데요. 네. 이거는 이게 형량이 그리 높지가 않아요. 범죄 수익 은닉도 이게 운전이하고 외국환 관리법도 처벌이 높지 않고 네. 또 이게 특히 범죄 수익 은닉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 참고인 진술만 가지고는 좀 판단이 어렵고요. 그래서 이게 결론적으로는 아까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제가 보기에 뭔가 신규 새로운 증거, 명백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가능성이 좀 낮아 보이고 그렇군요. 그다음에 법원에서 발부해서 더 낮아 보인다. 이래 보입니다. 지금 검찰은 영장이 기각된 이후에 추가로 참고인이든지 증인들을 불러서 추가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검찰이 중시하는 부분이 삼성의 승마 특혜 부분, 지원하는 부분에 관여를 했느냐 또는 해외에 재산 은닉한 부분에 혹시 공모에 특이점이 없느냐 이런 걸 주로 이번에 지금 찾고 있는 모양이죠. 그쪽이 삼성의 그 지원한 게요. 한 78억은 직접 지원돼 있고 네. 그다음에 약속이 한 213억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이 바로 이게 뇌물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그 공동지갑 소위 그 경제 공동체 가지고 이게 단순 뇌물이 됐는데 문제는 이 부분이 이게 그 덴마크의 범죄 인도할 때는 빠져 있고요. 예. 따라서 이게 덴마크와 동의 문제 이런 절차적인 문제도 남아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그 전 남편 신주평 씨 네. 또는 이게 그 마필 관리 이런 분들을 추가 조사했는데 이분들이 이게 삼성의 지원 경위를 정확하게 안다고 보기 좀 어렵거든요. 전 남편이. 따라서 이게 물론 월급 받고 용돈 받고 이런 했지만 자금 흐름을 이게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 두 명의 참고인만 가지고 이렇게 뇌물 추가 기소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는 거죠. 네. 네, 어머니인 최순실 씨를 만나러 간 정유라 씨 모습이 화제였습니다. 집을 나설 때부터 기자들이 따라붙었는데요. 그 모습 저희가 담아봤습니다. 보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어머니 면회 가시는 건가요? 네. 그러면 오늘은
뭐 어머니 만나면 어떤 말씀 하실 계획이에요? 그냥 뭐 어머니 전략 괜찮게 같은 거 세우셨어요? 잘 지내시냐고 그런 것만 여쭤볼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재판 전략은 다 세우셨습니까? 소환 대리나. 죄송합니다. 드린 말씀. 한마디만. 엄마 못 만났죠? 네, 못 만났습니다. 지금 법률상 어머니 만날 수 없다고 그냥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이가 안 좋다 그랬는데 지금은 좀 괜찮아진 겁니까? 네, 당연히 저희 어머니고 갇혀 계시니까 제가 딸로서 와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앞으로도 접견이 더 이상 안 된다고 하던가요? 제가 그런 건 아직 여쭤보지 않았고 진짜 좀 시간 지나면 다시 엄마랑 편지나 주고받지는 않습니까? 아니요, 아직 한 번도 편지 적지 않았어요. 네, 어머니를 면회를 갔다가 만나지 못하는 모습을 저희가 이제 카메라에 담아봤는데 네네. 그 당시에 이 정유라 씨가 공모관계에 있으니까 어머니하고 최순실 씨와 공모관계에 있으니까 뻔히 못 만날 텐데 왜 굳이 만나러 갔을까?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고 있었는데 네. 왜 그런 걸로 봐야 될까요? 일단 저도 사실은 의아해했어요. 네. 왜 의아했냐면 저는 이제 그 최순실 씨 쪽에서 최순실 씨의 입장으로 봤을 때 왜 그렇게 정유라 씨를 귀국을 막았느냐, 귀국을 오랫동안 하지 못하게 했느냐 하는 건 언론에서 많이 분석을 하지만 정유라 씨가 이 통제 가능하지 않다. 그러니까 논리적이거나 혹은 어떤 상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그것을 파악을 하면서 정말 최순실 씨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발언들만 하고 그다음에 불리한 발언을 하지 않는 그런 점에서 굉장히 익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돌아와서 어떤 발언을 어떻게 할지도 모른다. 이런 어떤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언론에 노출되는 것도 사실은 좀 줄였어야 돼요. 기자들이 언제나 진을 치고 있고 나오면 바로 기자들이 가서 이제 질문하고 이런 과정에서 사실 보시면 알겠지만 망설임이 없어요. 기자들이 무슨 질문을 하던 바로바로 대답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말이 나올지도 모르니까 사실은 집에서 그냥 은거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일주일도 되지 않아서 지금 바깥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그건 굉장히 의미가 있겠구나. 뭔가 의미를 이렇게 나오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근데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건 어쨌든 뭐 이렇게 면회투쟁이라고 뭐 누가 표현을 하던데 어쨌든 어머니와의 만남이라는 건 우리나라 정서상 모녀가의 만남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공범이다 뭐다 하기 전에 어쨌든 모녀가 만난 지 굉장히 오래됐고 하니까 모녀 간에 이런 만남조차도 허용하지 않느냐라는 것을 부각하는 것,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일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사실 우리 언론도 그렇고 국민들이 이렇게 만났구나라만 생각하는데 만나려고 구치소만 찾아간 걸로 생각하는데 구치소에서 돌아오는 과정에서 변호사도 만나고 왔어요. 그러면 문신의 폭을 자꾸 넓혀야 되거든요. 지금 정유라 씨는 사실 최순실 씨의 면회만이 아니라 계속 집안에만 있으면 사실은 최순실 씨가 앞으로 뭐 이렇게 서로 이야기돼야 되는 부분들 또는 또 그러니까 변호사한테 들어야 되는 부분 또 가장 결정적인 건 재산이라든지 기타 정유라 씨가 이제 나서서 뭔가 정리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야 될 텐데 그때마다 기자들이 쫓아다닌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앞으로 좀 문신의 폭을 좀 넓히기 위해서는 바깥으로 계속 나가면서 그것을 하나의 어떤 이 한계를 점점 더 넓히겠다. 이런 어떤 목적이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좀 다분히 이제 뭐 지금 약간 전략인 듯 전략 아닌 듯 이렇게 설명을 해주신 것 같은데 저는 그 정유라가 사실은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그 변호인단의 어떤 조력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머니 그 엄마인 최순실의 면담도 사실은 검찰이 사실 불가능했음을 사전에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강행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그렇게 일단 대외 활동을 하면서 언론에 노출이 되면 이른바 도주 우려가 없는 신분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알려줄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다라고 그러면 앞으로 남아있는 본인의 어떤 뭐 구속영장 재청구라든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검찰의 시도를 다분히 무력화시킬 수 있는 그런 행동들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저는 사실은 이거는 일종의 여론전도 지금 펼치고 있다고 봅니다. 정유라가 지금 검찰의 구속영장 자체가 지금 기각될 정도로 확실하게 혐의가 지금 성립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뭐 뇌물을 받았다 그러면 공범관계에 있는지 또는 여러 가지 특혜를 받았다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지금 그 입증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정유라는 굉장히 큰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 이른바 이 여론전에 언론의 노출도를 높이면서 여론에 나빠져 있는 자신에 대한 여론을 좀 더 완화시켜 나가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용은 범죄적인 내용은 없지만 이 어떤 여론의 어떤 나쁜 여론, 그러니까 그 강력한 여론들의 움직임으로 인해서 검찰의 어떤 수사가 계속 되어지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무기력화시키려고 하는 나름대로의 어떤 여론전 성격, 이 두 가지를 다 갖고 있어서 변호인들의 조력이 지금 상당 부분 작동을 하고 있고, 저는 언론에서도 사실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한다면 사실 정유라 씨 자체의 어떤 그 언론 노출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이거 너무 특정인에게 유리하게 사실 언론이 재활용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고 좀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지난주에 정유라 씨 아들이 일단 무사히 귀국을 했습니다. 부모가 아이를 꽁꽁 쌓아놔서 아주 도망치듯 빠져나갔는데요. 기자들 질문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조사 조사하고 있다는데 입장이 어떻습니까? 체류비용 정유라가 지원했나요?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한 말씀만 해주시죠. 국내 어디 거주하실 예정이십니까? 네, 지금 정유라 씨가 상당히 애착을 갖고 있는 아기의 모습을 봤는데, 특히 이제 정유라 씨하고 장시호 씨 두 사람이 이제 전부 풀려났으니까 두 사람이 곧 만나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많이들 예상하는 것 같은데, 지난번 기자들이 물어볼 때는 아주 굉장히 단호하게 만날 계획이 없다. 정유라 씨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장시호 씨도 사실은 나오면서 물어봤는데 그럴 계획이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당분간은 만날 가능성이 낮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이제 정유라 씨의 발언 중에 저는 진실이 아닌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그건 뭐냐면 원래부터 사이가 안 좋았다. 아까 영상에도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그건 사실이 아닌 것 같아요. 친하다면서요? 그럼요. 그러니까 장시호 씨가 제주도에 얻어놓은 아파트에서 얘를 출산을 했어요. 정유라 씨가.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집도 물론 빌려줬고 여러 가지 도움을 줬을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장시호 씨하고 사이가 안 좋았을 계기가 된다고 하면 신주평 씨와 결혼하고 뭐 얘를 떼라, 이혼해라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최순실 씨와 함께 장시호 씨가 압력을 가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볼 때 사이가 안 좋았던 건 아닌 것 같고, 이제 기자가 그렇게 질문했잖아요. 혹시나 엄마에 대해서 그런 뭐 발언도 하고 증언도 하고 태블릿 PC도 갖다 내고 이런 것 때문에 혹시 사이가 안 좋아진 거 아니냐? 근데 그걸 강력하게 부인하면서 했던 말이 원래 사이가 안 좋았다 했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감정의 골이 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순실 관련된 여러 가지 증거 자료들을 검찰에 스스로 갖다 줬지 않습니까? 특검 도움이라고 불릴 만큼 특검의 조사에 엄청나게 협조를 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정유라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마음속에 그 안 좋은 감정이 있겠죠. 자기 엄마가 그렇게 되기까지 그런 역할을 했으니까. 거기서 아마 틀어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원래부터 좋지 않았다 사이가, 이런 얘기는 제가 볼 때는 본인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기 위해서 했던 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을 제가 조금만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장시호 씨가 일단 필요한 부분, 최순실 씨나 정유라 씨한테 필요한 부분은 어떤 부분이었냐면, 최순실 씨와 정유라 씨, 이 모녀 관계가 정말 원수같이 서로 사이가 안 좋았을 때 바로 장시호 씨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최순실 씨도 정유라가 말을 안 듣는데 어떻게든 사촌 언니, 이종 사촌 언니인 장시호를 통해서 말도 태워주고 또 뭐 수습도 하고 이런 어떤 필요에 의해서 장시호 씨가 필요했던 거고, 또 재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유라 씨한테 맡기려고 보니 너무나 진짜 뭐 자기 위주로만 늘 이제 아기도 낳고 또 이런 어떤 과정이니까 재산상의 문제도 장시호 씨를 통해서 어쨌든 할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어떻죠? 정유라 씨가 어머니 편에 서서 어머니의 말을 고분고분 들으면서 예를 들어서 재산 정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다면 사실은 장시호 씨가 이 두 모녀 사이에서 어떤 소통이라든지 이런 역할을 할 이유가 없는 것이잖아요. 서로의 필요성이어서 사실은 이제는 연이 다 끝났다. 그러니까 필요가 없어졌다. 이렇게 판단을 한다면 서로 만날 이유도 없는 거죠. 안민석 민주당 의원은 정유라 씨에게 사촌 언니 장시호라는 존재가 매우 의미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최순실 정유라 관계하고 장시호 정유라 관계하고 또 틀려요. 엄마 같은 사촌 언니라고 그런 관계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정유라의 짧은 삶의 궤적에서 장시호가 끼친 영향이 상당하고, 제가 알기로는 최순실 이야기는 안 들어도 장시호 이야기는 정유라가 듣는 그런 관계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유라를 빨리 저는 장시호가 만나야 된다고 봅니다.
네, 장시호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풀려나자마자 어머니 집을 찾아가서 아기를 보고 뭐 펑펑 울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장시호 씨는 앞으로 계속 검찰 재판을 받게 되는 거죠. 불구속된 상태에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 장시호 씨는요, 6개월 동안 이게 구금이 되기 때문에 1심이 그래서 이게 풀려났고요. 네. 그런데 그 다른 분들은 좀 못 풀려났어요. 예를 들어 정호성 비서관, 네. 공무상 비밀 누설에 2년 이하의 징역인데 위정을 추가해가지고 다시 이게 연장을 했거든요. 김종 차관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유일하게 장시호 씨만 풀려났는데 제가 보기에 정말 그 플리바게닝이 너무 심한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게 장시호 씨 혐의가 가벼운 혐의가 아니에요. 삼성에 16억을 강요 직권 남용해서 후원을 받았고, 그 다음에 그 10억 원을 부르게 변제했다더라도 횡령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는 결론적으로 이게 장시호 씨는 불구속 상태 재판을 받는데 예. 다시 이게 법정 구속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아, 그렇습니까? 저는 이게 이래 보고요. 네. 한마디로 이게 장시호 씨는 특검의 도움이지 법원의 도움이가 아니에요. 이 말이 이게 검찰이나 특검에는 협조를 해가 많이 봐줬지만 법원에 협조한 건 아니잖아요. 물론 이게 자백관계 양형 요소는 되지만 저는 이게 법원에서는 원칙에 따라서 국정농단 원칙에 네. 따라서 이게 음벌에 처해서 법정 구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군요. 다른 국정농단 관계자들은 아직도 구속된 상태에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장시호 씨와 형평성 문제 뭐 이런 것도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군요. 그렇죠. 이게 이화여대 교수들 한번 보세요. 네. 학점 좀 잘 준 가지고 이게 다 막 구속돼서 5년씩 구형되고요. 상당히 이게 음벌하는 분위기거든요. 따라서 이게 저는 장시호 씨 혐의는 최순실 씨 거의 다 합니다. 네. 차은택 씨하고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또 장시호 씨 석방되자마자 어머니인 최순득 씨의 이제 집으로 달려갔어요. 그래서 뭐 아들하고 밥도 먹고 했다는데, 네. 뭐 언론에서 사실 사진이 나왔죠. 네. 그러니까 일단 그 사진 내용만 뭐 이렇게 보면 사실 굉장히 단란한 부분이었습니다. 이 장시호 씨가 굉장히 밤늦게 이제 그 풀려나서 들어갔는데 뭐 최순득 씨가 직접 집밥을 먹이는 장면, 또 거꾸로 장시호 씨가 자기 아들한테 7개월 만에 만났죠. 예. 자기 아들한테 이제 밥을 먹이는 장면, 이런 장면들이 이제 언론에 노출이 됐고, 사실 노출이 되니까 최 씨 쪽에서는 이제 강력히 항의를 했습니다. 화생활 보호 측면에서. 자, 그런데 변호사님 말씀처럼 사실은 이제 장시호 씨가 아까 안미석 의원이 뭐 만나야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장시호 씨는 아마도 진짜로 아마 집 밖에 거의 안 나갈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신의 혐의가 굉장히 무겁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뭐 운신의 폭을 뭐 넓힌다거나 이랬을 때 도리어 자신한테 더 불리해지는 어떤 가능성이 크고, 네. 두 번째는 아까 왜 그렇게 최 씨 쪽에서 화를 냈냐면 최순득 씨의 존재가 사실은 그 옛날로 보면 최순실 씨와 최순득 씨 이 자매가 사실은 박 대통령을 처음에 많이 도와준 그 자매였거든요. 최순득 씨도 사실 그 지난번에 박 전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왜 이 폭력을 당했을 때, 어떡할 테러를 당했을 때 최순득 씨 집에서 요양을 했었거든요. 그럴 정도로 일정 부분 사실 박 전 대통령을 도와준 어떤 그런 이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들은 혐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순득 씨라는 이름이 또다시 언론에 나와서 좋을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장시호 씨 경우는 사실은 누구를 만나든 예를 들어서 정유라 씨를 만난다거나 이런 행위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네. 아직 피고인이죠. 그렇군요. 자, 이 장시호 씨는 앞으로 계속 재판을 받게 될 거고요. 정유라 씨는 이번 주에 검찰로부터 다시 재소환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유라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다시 청구될 수 있을지 조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화면으로